이렇게 많이 모여주셔서 너무나 제가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윤희 대표님이 잠깐 이야기했듯이 저는 이 책이 2021년 9월 중순에 나왔는데 그 다음 날쯤 튀르키예 국립 에르지에스 대학교 한국학과 교수로 부임을 했어요. 그리고 9월 2일 날 다시 4년 동안 일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인사를 드리는 첫 이제 그 모임인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와주셔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은 한번 아무데나 그냥 펼치셔서 보시면 이게 35년 전, 제가 1989년도부터 찍은 사진들이 있거든요. 그럼 지금 몇 년이죠? 36년? 네. 그런 아날로그 사진 종이 필름 카메라로 인화지에서 찍은 사진서부터 2021년도까지 찍은 사진들이 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책 북토크를 하겠다고 오늘 읽어봤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거는 정말 아주 뭐라고 할까요? 세 발의 피 일부분에 이제 불과한 내용들이고 이걸 이제 읽으면서 제가 4년 동안의 터키의 제 경험치의 그 두께만큼 다시 제가 또 터키를 사랑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또 써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에다가 제가 이 나라 꼭 쓰고 싶었는데 못 썼다고 또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어서 봐야겠다라는 그런 또 다짐을 한 아침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책에 대해서 머릿말 정도만 같이 읽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데나 이 그림, 이 사진은 어디입니까? 이런 거 물어보셔도 좋고 저도 이런 곳에 가봤었는데 저는 이런 추억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해 주셔도 좋고 한 시간 남짓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 소개도 곁들여서 해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도의 쿠시나가 가서 이제 버마절, 그때는 버마라고 불렀는데 버마절의 초등학교 학생이 이제 수업하는 모습을 찍은 거고요. 두 번째 그림은 아스카라는, 제가 일본의 교수 아스카를 참 좋아하고 지금 저하고 같이 거기 답사를 가신 분들도 여기 와 계시는데, 아스카가 날아갈 빗자에 세조자를 쓰는데 제가 노을 질 때 아스카 들녘을 걸어가는데 이 구름이 마치 날아가는 새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아스카에 대한 이야기도 중간에서 보실 수가 있고, 마지막 사진은 맨 왼쪽에 주황색 가방을 맨 게 저고 가운데가 저랑 같이 여행했던 이제 연세대 동료 교수님이고, 마지막에 오른쪽에 있는 그 친구는 제 딸입니다. 이때는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헝가리의 부다페스트 대학에 있을 때였고, 지금은 30살이 돼서 일본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여행하는 인간, 놀이하는 인간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 부제를 인도부터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걸어 나에게로라는 부제로 썼습니다. 프롤로그만 제가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길치입니다. 늘 동서남북 분간이 안 됩니다. 어렸을 적에 어른들이 손가락으로 가르치면서 여기가 동쪽이고 저기가 북쪽이니까 이리로 가면 되겠군, 이렇게 허공에다 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너무나 신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는 이제 제가 좀 기억력도 좋고 똑똑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길을 엄청나게 열심히 외워서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누구네 친척집에 가서 이제 잘 찾아서 그 칭찬도 좀 듣고 그랬었는데, 이제 점점 제 본색이 드러나서
갈수록 이제 길을 못 찾아갖고 이제 디지털 카메라가 나왔을 때는 지금도 제가 오늘 오시는 저기 봉선사 분들을 위해서는 여기 저기 9호선 7번 출구 사진부터 찍어가지고 여기에 차례대로 다 올려놨습니다. 그런 식으로 제가 여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아날로그밖에 없었을 시절, 인터넷도 안 되고 구글맵도 없을 시절에는 진짜 어딜 가려면 한 100번씩 물어보고 입뒀다 뭐해가 제 신조였습니다. 그리고 또 제 특징이 하나는 길치이면서 굉장히 또 겁이 많습니다. 지금도 제가 밤에 어딘가에 전등을 하나 켜놓고 잠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가고 싶어서 온갖 갈 수 있는 모든 조합을 전부 다 섭렵을 해서 처음에는 친구, 그 다음에 잘 모르는 친구의 언니, 그 다음에는 5살짜리 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지구를 걸어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는 한참만 되면 제가 어디든지 답사를 가는 그런 여행을 해서 저하고 여기에서 답사 가신 분들 꽤 많이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잘 모르는 채 만나서 2번, 3번 답사 일원이 되는 경우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외국은 무조건 연고자나 그 연고지 중심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안 만나도 괜찮아요. 그냥 비상연락망 정도로 그 안심보험을 들어놓고 갑니다. 이렇게 제가 길치이고 겉보인데 1988년부터 이제 여행 자유화가 시작되었죠. 그리고 89년부터 이제 거의 배낭여행 원조인 셈이 되어서 이제 제가 이 36년째 지금 여행을 하고 몇 달 전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여행가가 될 생각은 없었고 지금도 제가 별로 뭐 여행가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 나를 그렇게 불러준 적도 없어요. 근데 이 책에 담은 여행기는 그냥 정말 제 여행 편력 일부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쓴 책 중에서 이제 2020년도에 새해 한 달 동안 한 1월 말인가 그때까지 인도에 4번째로 갔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인도의 라닥 레 북쪽을 5번째 다녀왔어요. 그래서 그 라닥 레에 대해서도 언젠가 써야지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은 내용들이 지금 인도가 거의 한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번에 걸친 미국, 뭐 호주, 뉴질랜드, 중국 이런 이 나라들은 여기에 실어 있지 않은데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다음 기회를 기약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를 이렇게 그러면 길치이고 겉보인 제가 어떻게 여행을 하게 됐을까? 이 용감무쌍한 저를 만들어준 은인들이 계신데, 첫 번째는 저 초등학교 때 4학년, 5학년 실향민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그분은 정말 자기 생애에 북한에 다시 사리원으로 못 갈 것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김찬삼 여행기 이야기를 마치 자기가 김찬삼이 되어서 여행한 것처럼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셔갖고, 저는 저 선생님이 이제 북한에 못 가면 나라도 가야지 되겠다. 김찬삼 여행가처럼 나라도 지구를 선생님이 못다한 여행을 대신 해야지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됐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용기를 내게 된 것은 제가 만 29세 우리나라 나이 30살부터 누구의 대타로 갑자기 대학의 교양국어 강의를 맡게 됐는데, 너무 제가 실력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2주일 후에 가르쳐야지 되는데 걱정만 많고,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뭐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대가인 연륜이 많은 교수님께 교양국어를 배웠는데 30살밖에 안 된 대학 신입생보다 10살밖에 안 많은 젊은 선생한테 배워서 좋은 점은 도대체 뭘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여행이 좋다라는 말은 다들 하는데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여행이 좋대더라, 가봐 라고 말을 할까? 내가 여행을 가봤어, 좋더라, 그러니 너희도 가봐, 이 말을 할까? 그래서 후자를 택해서 이제 갔던 게 정말 무식하면 용감한 인도였습니다. 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그 공선사 월인석고반 정진원 교수님의 그 월인석고반 그 수강생 원수현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교수님과 인연이 되어서 여기까지 오게 됐고요. 교수님의 여러모로 훌륭한 그런 그 이제 이렇게 교수님과 인연을 맺게 되면서 정말 예, 그 제자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렇게 다양한 각계각층 그 분야에서 훌륭한 선생님들의 있는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낭독을 하게 됐다는 거에 너무나 그 영광스럽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수님의 그 여행하는 인간, 노래하는 인간 그 에필로그 부분을 근데 이 부분이 조금 길은데 그냥 끝까지 다 읽고 만큼만 읽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냥 일부만 해야 될까요? 네. 여행하는 인간, 놀이하는 인간. 여행하는 인간으로 산 지 30여 년이 지나서야 상부에 걸쳐 여행길을 주마간산식으로 돌아보았다. 언젠가는 여행길을 쓰리라던 젊은 시절 나와의 약속을 지켜서 숙제를 마친 것처럼 꿀가능하다. 종종 인생을 여행에 비유하곤 한다. 정말 여행이란 짧은 단편 인생을 사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의 인생을 접고 마치 다음 생을 살아가는 것 같다. 온 집안에 가득한 내 삶에 꼭 필요한 것들 가운데 과연 트렁크 안에 다 쟁여놓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비행기 수화물 중량에 맞춰 넣었던 것들을 다시 빼고 또 빼고 나면 이렇게 단출하게도 살 수 있었는데 왜 그 많은 짐을 이고지고 살았을까? 작은 울림이 온다. 그 가방 하나도 끌고 다니다 보면 점점 다음 여행 짐은 더 가벼워지게 된다. 그 짐을 끌기만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 계단을 오르고 짐칸에 들어서 얹었다 내리다 하다 보면 소위 욕심에 대한 자각이 생긴다. 그렇게 도착한 나라는 새로 태어난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신생아가 된다. 말도 통하지 않고 최소한의 인생고인 의식주 문화도 모두 지금까지와는 다르다. 가장 달랐던 나라는 두말할 필요 없이 일부 인도였다. 지금도 인도는 미국 여행에 대해 조금이라도 지식이 있었다면 절대 가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 그러나 젊었고 모르니까 용감했던 덕분에 내 인생관과 세계관이 천지개벽을 할 수 있었다. 세상에는 나의 상식과 예의범절이 반대인 나라도 있었던 것이다. 밥을 손으로 먹으면 안 되는 나라에서 손으로 먹는 나라가 있음을 알고 또 시도를 해본다. 사원에 들어가려면 신었던 신발과 양말뿐 아니라 가죽 허리띠까지 풀어야 하는 의관 정제의 반대인 나라가 인도였다. 이웃 석가모니 후손들이 사는 네팔에서는 귀한 손님일수록 집안의 어른이 직접 시중을 든다는 예의범절도 인상적이었다. 그렇게 네 번 인도 여행을 통해 나는 한 뼘 성장할 수 있었다고 감히 바란다. 길었지만 좀 길은 관계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광사의 스님들을 그때 법정 스님이 저는 그때는 불교도도 아니었고 불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했어요. 근데 법정 스님이 무소유로 유명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공부하는 대학원의 불교 내용이 속보상절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절에 가서 아무 스님한테나 물어보면 석보상절 내용을 척척 알려주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이제 경복궁에서 가까운 법륜사를 우연히 가게 됐고
법연사가 송광사의 서울 암자 합격입니다. 지금도. 네, 그래서 이제 송광사 법정 스님이 수련원장을 하셨을 때 일종의 출가 4박 5일 같은 프로그램에 갔었는데 송광사가 승부종찰이라고 해서 스님들이 아주 이제 훌륭하신 스님들이 우리나라의 그 나라의 스승이라고 하는 국자가 16분이나 나온 절이고, 그 법정 스님을 비롯해서 그 당시에 법정 스님의 제자 스님들이라고 하는 현음 스님, 도년 스님, 청전 스님 지금 다 돌아가시고 청전 스님만 오늘 아침에도 연락을 했는데 청전 스님은 최초로 달라이라마 제자가 되신 그런 스님이시고 지금도 인도에서 반은 계시고 반은 이제 서울에서 서울이 아니죠 영월에 계시는 그런 스님입니다. 그분들의 이제 그 오리엔테이션과 격려에 힘입어 이제 인도부터 가게 된 내용을 제가 써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인도를 갔다 와서는 여기 지금 서울대 언어학과에서 이제 그 박사를 하시고 또 이제 저에게 그 여러 언어를 공부할 수 있게 동기부여를 해주신 또 저의 선생님이 계시는데 산스크리트라는 인도 고대어를 공부하고 싶게 됐어요. 그래서 서강대를 가게 됐습니다. 서강대를 갔더니 인도 남쪽의 케랄라주에서 오신 조지 신부님, 인도 신부님이 또 자기의 고향 마을로 또 저를 초대를 해주셨어요. 그런 그 이제 이야기들이 이제 쭉 나오고 그리고 2000년도에 제가 얼마 전에 돌아온 튀르키예 국립 에르지에스 대학교 한국학과를 설립하러 인도 정부의 초청을 받아서 3년 동안 한국학과를 설립하고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또 이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을 좁다 하고 터키가 뭐 불가리아, 루마니아, 그리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7, 8나라가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2010년도에는 헝가리에서 또 한국학과 교수를 하게 됐는데 헝가리 또한 한 7나라가 이제 그 둘러싸 있는 오스트리아, 비엔나는 장 보러 갈 정도로 가까운 그런 나라에서 또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제가 이제 그 사진첩에 모아두고 있었는데 이때는 디지털 시대도 아니었고 인화지 사진들이라서 그 사진 앞변을 보시면 정말 그 해상도가 엄청 진짜 레트로 감성이 가득한 사진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 아마 인도에 가서는 볼 수 없는 35년 전에 아무도 한국 사람은 가본 적이 없는 제가 본 눈으로 찍은 사진들이 그대로 남아 있죠. 그래서 2010년 이후에는 거의 매년 제가 이제 유럽의 학회나 무슨 대학의 특강이나 그러고 이제 그 유라시아를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행을 하고 제가 다른 나라에 살기도 하면서 덕분에 이제 제 그 눈이 그 이제 떠지고 저의 학문의 길도 이제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인도 여행 후에는 이제 그 불경 연구로 문학 박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불교를 다시 공부해서 철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헝가리에 갔더니 옛날 소련이었어요. 헝가리가 위성국가로. 그래서 한국학과에 갔더니 김일성 종합대학을 유학하신 할아버지들이 한국어를 평양 말투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남북한 고아들 1000명을 데려다가 그 전쟁 당시에 헝가리에서 2년 동안 교육을 시켰던 김일성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북한학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 사실을 전해주고 싶었지만 그분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서 제가 제3의 그 박사 과정을 북한학으로 다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논문을 안 썼지만 제가 혹시 70이나 80쯤에 북한학으로 또 박사 논문을 쓸지도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그 어쩌다 보니 인문학의 문사철, 문학 역사 철학을 두루 섭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그 89년에 뭣도 모르고 떠났던 인도 여행에서 비롯된 이야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여러 그 도반들, 저의 롤모델이 되어준 선생님들, 스님들 이런 분들께 이제 감사하고 저를 이렇게 키워주신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이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새 뭐 날씨 요정 이런 말이 있죠. 여행을 할 때마다 굉장히 날씨가 좋고 운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행의 신이 저를 늘 따라다니면서 그 수호해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에게는 그 여행 신장께 그 따라다니는 여행 신장께 불교에서는 신장이라는 말을 써요. 수호신을 기도를 합니다. 놀이처럼 언제나 즐겁기를, 새롭기를, 두 발로 걸을 수 있기를, 그리하여 여행하는 인간이 될 수 있기를, 이렇게 제가 프롤로그를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했던 것처럼 기자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자적으로 일을 하고 있긴 한데 저는 그 터키 처음 가서 이제 처음으로 낯선 곳에 가서 이렇게 좀 어떻게 생활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좀 막막하고 했는데 정인영 교수님이 이제 그 LGS 대학교 한국어학과를 이제 세우시고 거기에서 많은 기여를 하신 분이라서 거기에서 이제 많이 그 발자취를 좇아가지고 좀 활동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지금 좀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이제 그런 제가 뭐 그런 전문가들의 그러니까 경제 분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의 경제 전망이나 분석 같은 걸 들을 때에도 좀 더 그런 세계사적인 지식이 많이 도움이 되고, 또 한국의 그런 전문가들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수준을 따라가는 측면에서도 이런 그 여행기들이 이제 그 미리 이렇게 써 주신 부분이 굉장히 그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터키에 있을 때 또 좀 그 한국어 교사분들이 좀 이제 다 은퇴하시고 많이 가르치시러 오시는데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요새 한류가 되게 그 열풍이고 전 세계적인 인기인데 그 젊은 학생들이 그런 한류에 대한 그런 거를 좀 이렇게 공감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 교사들하고. 그래서 좀 젊은 사람들도 이제 세종학당 통해서도 가지만 다른 루트로도 이렇게 많이 가서 그 외국의 한류를 좋아하는 학생들하고 교류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저는 그 책에서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여기 160페이지에 정진원 교수님께서 인도 다람살라에 보내는 편지를 쓰셨는데 이 부분이 인상적이고, 저도 지금 그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여러 인문학적인 공부를 계속 하고 있고 티베트나 그런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좀 공감되는 측면도 있고 해서 후학으로서 한번 이 부분을 읽겠습니다. 낼 때마다 제가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수전남에 좀 티로하면서 교수님에서 언니로 바뀌면서 언니 1월달에 하죠. 1월 10일 날. 그래서 오늘 함께 했는데 실은 그 배우들도 좀 오시기로 했는데 날짜가 좀 안 맞았어요. 그런데 방송할 때 이제 또 다음에 또 책 내면 또 제가 모실 생각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좋았습니까? 네, 너무 실은 좋았어요. 그 언니가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음식을 직접 하지 말고 차도 직접 우리지 말고 이 자리에 좀 동참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도 이제 직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몸이 안 좋아서 그만두게 됐는데 그래도 차는 내가 우리는 게 맞다 해서 오늘 제가 나름 준비를 했고, 또 나 아니더라도 또 이렇게 함께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오늘 제가 뒷전에 물러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 누군지 궁금하시죠? 네, 아시는 분은 알 겁니다. 저는 발레리나 출신이고요. 아주 몸이 약하다는 여러 어릴 때 엄마가 어머님이 저는 무용학원에 보내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이제 무용을 하게 된 케이스고 실은 늘 마음속에는 그림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우리 언니들은 다 그림을 전공한 화가들이고 이래서 다시 이제 그림을 그리고 가구도 디자인하고 근데 이렇게 티도 우리는 또 테이블 세팅도 또 하고 이래가지고 주위에서 그러더라고요. 좀만 예술 네, 좀만 네. 예술인이라기보다 그냥 다 사랑하는 일을 상호작용한다죠. 그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네, 이것도 또 칼국수집도 있으니까 먹고 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집이 소래. 네네 사장님. 사장님 인사하시죠. 네, 오세요. 오늘 또 막 의자도 날라주시고 원래는 사회도 보시기로 네, 했는데 이거는 하는 일이 형님들이다. 너무 많아가지고. 네. 네, 하여튼 저도 여기 잘 넘어져. 반갑습니다. 그 옆집이고요. 제 아내가 저의 그 댄스 사부님이시고 또 저는 이번에 명리학 사부고 그래서 이제 여기 존경하는 또 우리 김광민 교수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박사 그 학위 그 심사위원장이세요. 엘리 분이신가? 저분은 이제 여기 제가 강남에 여기 산성동 중심으로 해서 와인 동호회를 만들었어요. 당근에. 그래서 32명이 회원이 들어왔는데 그 첫 번째 우리 다음 주에 화요일날 모임이 있잖아요. 또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특히 존경하는 우리 정진원 교수님 축하드리고요. 아까 아팠다는 얘기를 딱 글 보는 순간에 가서 짠하더라고요. 하여튼 축하드리고 더 많은 세상의 선한 여행력을 나눠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시간이 한 7, 8년 이 정도 된 것 같은데 정진원 교수님하고 같이 일본에 답사를 했었어요. 그때 같이 답사를 했던 우리 지금 불교 용어로는 도반처럼 저희보다는 인생의 한참 선배이신데 일본어 선생님이세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소개하시고 네. 여기서 가장 연장자이실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뭐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여기 정 선생님 동국대학교 그 불교학과 계실 그 박사과정 계실 때 인연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그냥 계속 어린 속과라든가 그 역사 공부 계속 따라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책 표지 뒷면에 실린 여행 작가 이지상 선생님의 추천서를 읽고 싶습니다. 정진원 선생은 문학과 철학 두 분야 박사여서 공부하는 인간인 줄만 알았는데 이제 보니 여행하는 인간이었다. 길치와 겉보이면서 1989년부터 2021년까지 거의 매년 여행을 하고 외국 생활을 한 것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싶은 의지의 발현이었을 것이다. 아날로그적인 글과 빛바랜 사진들이 아득한 여행의 추억을 더욱 불러일으킨다. 오래 지켜보았지만 앞으로 놀이하는 인간, 예술하는 인간으로 계속 변신하는 모습이 더욱 기대된다. 그리하여 결국 자신에게로 향하고 있다. 같은 길을 걸어가는 인생 여행자의 모습에 박수를 보낸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10년 이상 늘 뵙고 있는데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끊임없이 정진하는 그 모습 늘 존경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저쪽에 저 선생님 반갑습니다.
저는 나종팔이라고 하고요. 제 직업은 이제 도선사였는데 도선사라고 그렇게 아시는 분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조선사? 도선사, 인할 도자에 배를 배선자. 배를 이렇게 인도하는데 도선사. 네. 아는 분들은 네. 되게 좀 선망하는 네네네. 거기를 좀 오래 했었고 거기 이제 도선사 협회 회장도 했었어요. 그다음에 국제 도선사협회라고 전 세계 그 도선사들 협회가 있어요. 거기 그 국제 도선사협회 부의장도 했었고 그다음에 전 세계 그 도선사들을 모아가지고 서울에서 총리를 할 때 국제 도선사협회 그 총리를 서울서 유치해가지고 몇백 명 되는 이제 전 세계 도선사들 서울에 한번 모아가지고 이렇게 같이 모여서 토요일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그리 좀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도선사가 되려면은 도선사 되면 작건이 요건이 그 선장을 좀 오래 해야 돼요. 선장을 하려면 5대학 시대를 많이 돌아야 되는데 이 정진원 교수님처럼 이제 전 세계를 제가 더 많이 돌아다녔었고 뭐 여러 가지 이 얘기가 더 많이 있는데 사실 이제 제가 많이 사진도 좀 찍어놓고 기록을 좀 했어야 되는데 이 교수님처럼 그걸 좀 못해가지고 저는 지금 남길 게 없고 이렇게 모이면 그냥 여담으로밖에 이 얘기를 안 남겨가지고 그게 되게 좀 후회스럽거든요. 그걸 좀 남겼더라면 정기란 교수님도 못지않은 훌륭한 책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료가 없어가지고 증거가 좀 있어야 되는데 기억으로 하시면 돼요. 기억으로가 좀 믿어지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좀 그게 좀 그렇게 했었더라면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아쉬움이 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오늘 여기 초대받아가지고 이렇게 와서 보니까 너무 그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같이 이렇게 내 소개를 잠깐 하면서 이렇게 했고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점을 되게 영광으로 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그냥 여기 300페이지 첫 줄에 이제 세상은 정말 좋아지고 좁아졌다 이런 말이 딱 그냥 제가 이제 워낙 많이 돌아다니니까 이 한문을 이렇게 교수님이 압축을 하셔가지고 이 말이 이 귀절이 좀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개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